자, 먼저 잉글랜드 블락부터 할게요. 영국 대영제국까지 가는 잉글랜드 블락은 한 블락만 해보면 나머지 세 개 블락은 같이 하면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작년도 하고 요게 올 봄에도 했고 했어요. 하나 다른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블락을 지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전에는 이쪽에다 적었죠. 기억날 거예요. 어디다 적었나 하면 윌윌 하면서 이쪽에 적었잖아요. 그리고 블락을 안 지어졌잖아요. 블락이 있느냐 없느냐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듈이 안 돼요. 이거 적었을 때 모듈이 안 됐어요. 그 블락 하나를 처리하는 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본인들이 해보면 이게 참 이 모듈화를 하는 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걸 느낄 거예요. 자, 영국에 관한 역사 어마어마하죠. 영국에 관한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뭐 산업혁명이 어떻고, 그 다음에 젠탈전, 빅토리아, 그 다음에 산업혁명, 그 다음에 민주주의, 모든 게 이제 영국에서 시작했잖아요. 알잖아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시계를 재보세요. 영국사를 내가 딱 5분 만에 끝내줄게요. 요거는 붙였어야 돼, 그냥. 윌, 그 다음에 헨리존, 평생 안 잊어버려요, 한번. 그 다음에 헨에리. 영국은 무조건 이거 리듬을 끌거릴 때 헨으로 끌거립니다. 헨 끝나요. 그리고 주로 3개, 4개로 딱 끝낼 수 있어요. 헨리존, 그 다음에 헨에리. 자, 그 다음에 요 밑을 놔두세요. 뭘 좀 적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시작은 헨이에요. 그럼 똑같아요. 헨리에를 또 한 번 더 적으면 돼요. 헨리존, 헨에리, 이에리사. 탁구. 됐죠? 이에리사 알죠? 맞죠? 그러니까 헨에리. 영국이니까 헨리에리요. 헨에리 또 헨에리. 그 다음에 또 헨이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헨리존, 헨에리, 에멜. 이건 좀 애매해요. 엘 하면 저거 페르시아 신이잖아. 뭐 하면서 그거 읽다고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헨리존, 헨에리, 에멜. 이제 리듬을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더 좋아. 갔더니 이건 우리나라 주문 외우면 돼요. 제찰찰제. 제찰찰제. 근데 제임스, 찰스, 제임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충분한 게 충분하죠. 이 찰이 찰스 원이 단두대 같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건 두 개 붙여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요 찰은 찰스 1세는 요거 아들인데 요 찰스 1세의 아들이 요 2명이에요. 요 형제예요. 그걸 일단 정리 다 해줄게요. 그것만 따라가시면 영국사를 끝나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요거는 또 뭐냐면 요거는 내윌 엔 내하고 윌은 남편이고 윌리엄 공이고 메리 2세하고 엔 여왕은 요 제임스 2세 딸들이에요. 그래 끌리면 돼요. 자, 이쪽 마무리 해드릴게요. 이쪽은 뭐가 되느냐 하면 또 윌이 하나 나와요. 빅 이게 바로 빅토리아요. 빅 그 다음에 요거는 운율을 맞춰갖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주문 L. 지금은 찰3죠. 무슨 말 하겠어요? 자, 시간 됐어요. 몇 분 지났어요? 5분 안 지났죠? 5분, 4분. 나 혼자 하면 1분만 해도 돼요. 영국사 1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암기하면 돼요. 이거 구구단이에요. 근데 우리 교육 이렇게 안 하잖아요. 중고등학교 3년 고생하고 평생 고생하잖아요. 중고등학교 3년 헷갈리는 건 이해하는데
평생 모르고 영국 가도 척 하고 싶은데 뭐 그 헨리가 그 헨리고 그 리처드가 그 리처드인데 어떻게 구분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기는 한다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한 거예요. 10분이면 끝날 걸 10년 고생하잖아.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딱 깔고 이제 역사책을 보면 금방 쭉 이렇게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윌리엄 헨리 존, 그 다음에 헨리 헨 MAL 제 매윌 N 조 윌빅 에조 L 2022년 엘리자베스. 그럼 엘리자베스는 그때 얼마요? 엘리자베스 2세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그냥 갖다 숫자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요거 2니까네 찾아보면 요 하나밖에 안 나타나잖아. 그럼 1 재워주면 된다. 아시겠어요? 그런 거요. 아시겠어요? 그럼요. 자, 그거 정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이게 여기서 나온 게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내가 그대로 벤치마킹 한 거예요. 그대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노테이션을 이쪽 집어넣은 거예요. 이 속에 전부 다 압축이 돼 있어요. 풀어볼게요. 할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윌니까 이건 1이죠. 바로 윌리엄 증언보가 1066 윌리엄 증언보가. 그 다음 윌리엄 2세 이건 잠깐이요. 그 다음에 거기 헨리 1세 헨리 1세의 마틸다 유명한 이야기 있죠. 그까지 다 알잖아. 그럼 요건 헨리 2란 거예요. 이것도부터 요다가 뭘 해준다? 요것도 2라고 적어주면 돼요. 여기다 뭐고요? 자, 그러면 니는 뭐죠? 리처드 1세가 된다는 거. 적을 필요 없죠, 이런. 그 다음에 존은 한 밖에 안 나타나잖아. 존 왕이 너무나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외 왕들은 존이 없어요. 예, 무존이에요, 무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헨은 무지하게 잘했기 때문에 헨 아시겠어요? 패턴을 그냥 다 본다는 거예요. 이건 이거 우스갯 소리 아니요. 이 후대 왕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자기가 존경하는 그 이름을 지어요. 그거는 저기 할 무렵에 자기가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는데 그 뭐 역적 같은 왕 같으면 선택 안 하지. 무슨 말 하겠어요? 그리고 리처드는 존은 하여튼 막 그 실지왕이라 그러잖아요. 땅을 너무 많이 뺏겨갖고 뭐 아예 영국에서는 인기가 거의 마이너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위에 후대는 존이 없어요. 그래서 인기를 보려면 많이 나온 사람 인기요. 헨리 그러니까 헨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되죠? 그럼 적으면 되죠. 요 헨리는 뭐죠? 그걸 3이죠. 헨 3이 되죠. 그럼 요때는 헨 3이라 핸섬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암기하면 돼요. 핸섬. 자, 그 다음에 N은 이제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는 N은 한꺼번에, 일석삼타. 그러니까 3명이 나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에, 1, 2, 3. 암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죠? 에드워드 1세, 에드워드 2세, 에드워드 3. 이 3대 트리오요. 3부자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요. 정확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비원에, 이게 바로 스코틀랜드를 점령하라고 이 헨리 1세가 했는데 헨리 1세가 어떻게 죽는 줄 알아요? 마지막 전쟁터에 죽으면서 자기 그 장남 헨리 에드워드 2세 보고 야! 내 시체를 가죽 부대에 실어 갖고라도 스코틀랜드 정복한 걸 내한테 보여달라 하고 유언을 남겨요. 근데 헨리 2세가 이게 좀 그 아버지 그걸 뭐 에드워드 2세가 잘 못해요. 뒤에 많이 반성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에드워드 3세. 그럼 에드워드 3세는 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또 빨갛게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럼 이거는 후사가 어마어마하게 연결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게 능동적 학습이에요.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돼요. 에드워드 3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에드워드 3세는 바로 누구를 만들어내느냐 하면 에드워드 3세가 두 갈래로 가요. 바로 리처드로 가는 거는 이게 손자예요. 손자. 손만 적으면 돼요. 이게 손자예요. 손자. 아들이 아니요. 그래서 그 관계만 따라오면 돼요. 이게 손자고 아들은 누구냐 하면 그게 바로 꼰토의 조언이에요. 어디 있죠? 요 꼰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간략화된 지역명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강줄기. 이게 없으면 영국사 아무리 해도 이게 꼰토라는 이 꼰토의 조언이라는데 그게 이제 켄트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꼰토의 조언은 요거에서 그냥 뭐 공작했던 이런 사람이다. 대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에드워드 3세의 아들이 장남이
여러분들 그 100년 전에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흑태자 들어보셨죠? 흑태자, 흑기사. 그죠? 검은 옷을 입고 칵칵 잘했던 그 에드워드, 그게 에드워드 흑태자예요, 흑태자. 영국 사람들이 이 애가 이렇게 많은, 애 나오잖아요. 여도 애 나오죠. 애가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 이게 전설로된 흑태자를 흠모해서 그런 거예요. 그 흑태자 이름이 에드워드예요. 그래서 뒤에 에드워드가 계속 나오잖아요. 에조 나오잖아요. 그런 기본을 알면 영국 사도 그냥 1시간 만에 끝나요. 오케이? 그래서 잘 들어, 요거 중요해요. 요거서 나오는 게 꼰토의 조언이에요. 꼰토의 조언. 이게 왕은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꼰토의 조언이. 영국 사를 해보면. 이 꼰토의 조언이 바로 아들을 낳았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트리오로 4대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죽는 거예요. 자, 요거에 헨이 3까지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4, 5, 6 끝난 거예요. 예, 놀랍죠? 예. 그래서 공부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전체 하이라키 속에서 그래서 뒤에 내가 볼게요. 내가 이 유튜브를 했는 게 300개가 넘어요. 오늘 뒤에 보여줄게요. 그거에 한 10개 넘는 게 학습법,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유튜브를 했어요. 예. 심지어 그거 하나는 200만에 조회됐어요. 200만 명이 본다고. 여러분 좀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냥 공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됐죠? 그러면 헨리 4세, 5세, 6세. 요 가문을 부르는 게 그 유명한 장미 전쟁에 요게 붉은 장미, 랑카스터가요. 요거, 그럼 끝나잖아요. 꼰토 조언은 왕이 아닌데 요 후손들이, 요 아들, 손자 요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5세, 헨리 4세, 헨리 5세, 헨리 6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주목하는 게 100년 전쟁은 메인이 누구예요? 바로 헨리 5세예요. 그리고 빨간 거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헨리 5세가 최초로 영국 왕인데 최초로 영어를 쓴 왕이래요. 에이? 그래. 영국 왕은 당연히 영어를 해야 되는데 이거 말이 되나 이러죠? 그러면 이제 그걸 알려면 그런 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리고 모든 기적이 상류층은 불란스말을 썼어요. 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헨리 5세는 최초로 영어를 쓴 영국 왕이에요. 그럼 이 말 한마디에 다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번호는 다 불란서로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자, 빨리 이거 해놔놓고 갈게요. 자, 그럼 A는 뭐냐면 이것도 알아요. A는 지금 A가 왔잖아요. A 1, 2, 3이잖아요. 그럼 이건 4죠. 이거는 4, 5예요. 에드워드 4세, 5세. 자, 그럼 니를 정리해 줄게요. 니가 이거 한 번 나왔죠. 이거는 이제 전설의 리처드. 알잖아요. 이거 리처드. 사자왕 리처드. 예,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사자왕 리처드고, 이 사람이 너무 빵빵하기 때문에 뒤에 리처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니의 요게 2고, 요 니 2고, 요건 니 3이요. 리처드 3세죠. 그래서 영국 사람이 드라마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단종예사 알죠? 영국판 단종예사가 리처드 3세요. 정확히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면 이제 영국 사람 막 눈물 막 뚝뚝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해요. 이 리처드 3세의 그 시신이 발견됐어요. 런던탑이. 그 유명한 이야기, 다큐 책임도 나오는 겁니다. 그 두개골 봤는데 어린애가 나왔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 스토리는 대단해요. 그래서 에드워드 4세, 에드워드 5세, 리처드 3세 요걸 부르는 가문을 바로 그 유명한 요크가, 흰장미의 요크가라 그래요. 그래서 요 두 팀이 싸운 걸 장미전쟁. 자, 장미전쟁은 백년전쟁이 끝나고 바로 영국 내 기사들 계급끼리 싸워갖고 대규모로 귀족이 반 이상 죽어 나가면서 나중에 이게 영국이 귀족층이 사라지면서 반으로 줄어들면서 젠틀 계층이 출현하고 그 다음 요크 계층이 출현하고 그게 바로 젠틀리의 신흥 상업 계층하고 국왕이 결합을 해갖고 대영제국까지 가는 거예요. 민주주의로.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영국이 왜 유럽에서 가장 빨리 민주주의가 됐느냐. 바로 끄떡거리는 귀족들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고대 사회는 귀족들은 전쟁을 하면 귀족은 죽인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는 고대로 가면 전쟁은 대부분 용병들을 써야 하고, 용병들의 주 타겟이 뭐냐면 귀족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 상대의 대부분 기사들, 대장들은 내가 채찍 물어봤어요. 이런 거 물어봐야 돼요. 중세 기사가 기본적으로
무기 전체 갖추는 게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쯤 될까? 딱 물어봤더니 얼마쯤 될 것 같아요? 300만 원? 자, 또 한번 써보세요. 지금 형 1억. 자, 기본 이야기 할게요. 하급, 기본 갖추는 게 5천만 원.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좀 고위계층, 귀족 중에 전부 다 귀족들 기사거든요. 왕도 기사입니다. 유럽 사회에서는. 그 좀 고위층은 기본 잘 갖추는 경우는 2억. 무슨 말이냐 하면 거의 이 갑옷이나 이 전체가 그 전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기사가 되고 싶고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문장이 뭔지 알아요? 유럽의 역사는 모루 위에서 만들어졌다. 이 말 무슨 뜻 알았나요? 모루 해갖고 갑옷 만들고 해갖고 투구 만들고 이거 해갖고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말 한 마리가 있어야 되죠. 기사는 말 그대로 기사잖아요.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이 있어야 되고 또 갑옷 다 해야 되죠. 이 철 이걸 해갖고 하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냐면 유럽 사회에서는 길드, 금세공업 길드가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게 돼요. 이 길드 만들어서 이게 딱딱딱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뭘 만드냐면 대포를 만들어요. 됐죠? 이게 바로 100년 전 건물에 불란스의 대포가 발견해도 그 대포가 전쟁이 끝났을 때 똑똑똑똑 해갖고 정밀 기계 쪽으로 넘어가요. 스위스 가면 시계 산업의 뿌리를 보면 대포하고 연결돼 있어요. 따라왔나요? 갑옷 만들다가 대포 만들다가 시계 만들고 이게 전체가 바로 서양의 이 문화, 기계 문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암기를 하면 그런 거는 그냥 쭉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하면 자, 그 유명한 요서부터 뭐냐면 헨리 7세부터입니다. 7세, 헨리 8세. 요걸 뭐라 하냐면 투톤 왕조라 그래요. 투도 왕조. 투도 왕조. 투톤이 아니고 투도 왕조입니다. 7세부터입니다. 예, 7세부터. 헨리 7세부터 투도 왕조요. 여기서부터 투도. 그 다음에 요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 요거는 요커. 요거는 랑카스터. 도시 이름입니다. 요거는 요커가. 요 에리는 요커가. 요커가 하고 랑카스터가의 요 싸움이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장비전쟁이고 그거의 극적인 드라마가 노미오와 줄렛. 된다요? 노미오와 줄렛가 바로 두 가문의 그 해갖고 하는 그거잖아. 다 알잖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읽었잖아. 그러다. 그게 전부 요거 이야기예요. 요게 붉은 장미, 랑카스터. 그 다음에 흰 장미, 요커. 요커는, 영국의 그 교구가, 카톨릭에서는 요커, 대주교. 그 다음에 캔터베리 대주교. 두 개입니다. 아시겠어요? 요커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요건 에드워드 8세입니다. E8. 요게 헨리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 딸이고, 요 두 딸이잖아. 다 알죠? 요거는. 여기 기본, 6세, 맞아. 맞아, 6세. 에드워드 6세. 요건 아들이에요. 아들 왜 오랫동안 기다렸잖아. 그래서 아들을 기다려야 결혼을 몇 번 해요. 결혼을 아마 6번 해요. 6번 하고 왕비를 몇 명 단두대 보내요. 탁탁 2명 죽이고 2명 어떡하. 그래, 그게 얼마나 복잡해갖고, 영국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게 노래로 나온대요. 헨리 8세는 마누라가 6명인데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다, 너무 복잡해갖고. 아시겠어요? 그 와중에 만들어진 게 뭐예요? 성공회. 성공회. 그러니까 이혼해야 되잖아. 옛날에 카톨릭은 이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황이 이혼을 안 시켜주는 거야. 왜 안 시켜준 줄 알아요? 교황이 그때 스페인 카를 5세에 하고 스페인 그 힘이한테 눌려 있었던 거예요. 스페인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갖고 그 헨리 8세가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면요. 수도원 원장을 70년 목을 친 거예요. 그리고 수도원 다 뺏어갖고 대학 기부하고 그 다음에 뭘 한 줄 알아요? 해군을 어마어마하게 배를 만든 거예요. 군함을. 그래서 헨리 8세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영국의 절대 왕정은 헨리 8세예요. 영국 사람은 우리나라 같으면 세종대왕 어쩌고 우리나라는 주로 이야기 뭘 해요? 세조가 어땠니 하면서 이번에 월정사 이렇게 하면 세조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이야기 많잖아요. 영국은 사람들 뭐 해갖고 이야기했다면 헨리 8세가 그 와이프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헨리 8세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헨리 8세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헨리 8세하고 넥슬링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이렇게 프랑스와 1세예요. 진짜 재밌어요. 어깨 거정도 하고. 그래서 자, 엘리베스 여왕은 그 유명한 엘리베스 여왕이요. 45년 했고, 퇴위했을 때가 1603년. 그런 거 기억해놔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제1, 제1, 찰1, 제2, 찰2 이 됐죠. 어떻게 요 관계를 어떻게 그려줄게요. 요거는 아들이고 요거 두 명은 형제예요. 요 두 형제가 참 눈물 나요. 영국사 이거 해보면 이 대목에서 내가 울컥했어요. 이 보통 이 왕자들끼리는 왕자의 난이 돼갖고 치고받고 그 권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 두 형제는 아니요.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목이 탁 크로메르 그랬잖아요. 이 두 형제가 엄마하고 어디로 갔냐면 불란서 누이 14세예요. 그 궁중에 가서 그냥 그 눈치밥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어리게 서러운 밥 먹고 살기 때문에 이 어린 두 형제는 진짜 어릴 때부터 우애가 대단했어요. 예. 그리고 이 제임스 2세일 거예요. 제임스 2세가 어릴 때 해갖고 나중에 영국 불란서 육군사관학교 정도 나와요. 나하고 불란서 장교가 돼갖고 척척척 잘해요. 예. 제 이야기 진짜 참 대단해요. 이렇게 보면. 근데 제임스 2세는 왜, 제임스 2세가 퇴위한 게 뭐죠? 그 명예혁명이잖아요. 그 왜 일어났을까요? 예. 간단해요. 이건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제임스 2세가 왕위에 올라요. 왕위에 올라갖고 3년인가 밖에 못해요. 쫓겨나요. 왜 쫓겨나느냐? 그래서 쫓겨나고 제임스 2세 딸 2명을 데리고 와요. 딸을 데리고 와요. 딸을 메리. 자, 근데 메리 얼마야 돼요? 이거는 블러드 메리잖아. 블러드 메리가 뭔지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톨릭. 요거 여동생이요. 엘리베이터는 꼭 숨지고 탁 있었어요. 언니가 딱 하고 나서, 그 다음 딱 했을 때는 다시 돌린 거예요. 뭘로? 성공회로. 예, 이 과정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예, 성공회로 돌리고, 이 엘리베이터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제임스 2세가 대략 지금쯤은 좀 상관없어요. 좀 틀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대략 한 50대쯤 돼가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됐는데, 뭘 시켜줬느냐? 뭐 시켜줬다는 말이 뭐냐면, 시키면 안 돼요. 왜냐면 성공회. 기본적으로 이 영국은 엘리자베스 때부터는 공무원이 되려면 고위 간직으로 올라가면 무조건 성공회 신도만이 돼야 돼요. 신교나 성공회가 돼야 돼요. 신교도 박해를 받아요, 한때는. 그래서 메이플라우즈 간 거는 신교 목사들이에요. 아시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야기가. 근데 어떻게 됐냐면, 찰스가 가톨릭이요. 그러면 건축도 안 되지. 택도 없지. 영국은 상인들의 나라잖아요. 상인들은 무조건 신교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해. 농부는 가톨릭이요. 이렇게 보면 돼요. 유럽사는 간단해요. 예. 그 다음에 북쪽은 가톨릭이고 북쪽은 신교.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 말하다 보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빨리 할게요. 제임스 2세가 나이가 들어갖고 가톨릭인데도 의회에서 왕으로 올려줬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간단해요. 저 아저씨 올려놔봐도 나이가 50 넘으니까 아들 놓을 경우는 없으니까네. 괜히 이쪽에 자기 아버지 한번 죽었잖아요. 이만큼 내전을 겪었잖아요. 이번에 영국 가서 알았던 게 뭐냐면요. 이게 그 내전이 언제요? 1640년도가 그럴 거예요. 1449에 이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무릎이 크로메르 10년간 내전이 났잖아요. 영국에 가보면 이번에 그 3월달에 가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유적지 모든 곳 거의 90%가 이 내전하고 관계 있어요. 그런데 영국을 다녀보면 무슨 이렇게 안내문 있고 성벽 가보면 이때 내전 때 영국의 내전이야. 그게 뭐냐면 미국도 가장 큰 게 뭐예요? 미국의 남북전쟁이잖아요. 예. 영국 사람들은 상처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10년이지만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은 여기서 어마어마하고 전 국민이 두 패로 나눠 싸운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거 관리 안 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크로멜이 이겨갖고 단두대로 보내잖아요. 이 충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오늘 먼저 알아야 될 게, 이거는 전부 다 어디서 왔어요? 스투디오잖아요. 이게 스코틀랜드예요. 이 엘리자베스가 마지막 죽으면서 후사가 없기 때문에 불러온 게 바로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 5세일 거예요. 5세가 6세가 불러와갖고 잉글랜드 제임스 1세가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잘 알아야 돼요. 저쪽 스코틀랜드에서 왕을 하던 사람 데리고 와갖고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잉글랜드 전체.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때 스코틀랜드 통합이 돼버리겠죠. 근데 잘 들었어요. 여기서 영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 스코틀랜드 왕가, 스튜어트 왕가라 그래요. 제가 적어줄게요. 스코틀랜드. 야들은 무조건 스코틀랜드를 생각해야 돼요. 스코틀랜드. 자, 이번에 영국 작년도 2년 전에, 2022년에 엘리자베스 죽었을 때, 뉴스 잘 들어보면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 엘리자베스 왕의 원래 성이 있는데 그 성은 스코틀랜드에 있는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 나왔을 거예요.
이 본성이 스코틀랜드에 있어요. 스코틀랜드 왕족이요. 그래서 이걸 스투어트 왕조라고 하는데, 이 왕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왕권 신수설이요. 이거 뻘겋게 적어야 돼요. 이걸 이해하셔야 영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자, 이거 어떤 흐름이냐면, 여기서 존 왕이 부빈전투, 자, 부빈전투가 얼마요? 1214년.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자, 그럼 1215년이 뭐예요? 마그나 카르타죠. 이때부터 지구상에 민주주의 첫 발을 디디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짜자자자 해가 이 많은 시대를 거치면 민주주의가 천천히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스코틀랜드 왕조 와서 확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뭐예요? 백성들이 이거 좀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턱도 없다. 우리는 신이 우리한테 점지해 준 거다. 이걸 믿었던 게 이 스코틀랜드 왕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찰스 1세가 왜 이렇게 됐느냐? 더 깊이 따르면 종교도 있지만은 야가 터무니없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정해놔놓고도 마음대로 뒤집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한테 그런 권한이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그래서 명예훼손이 그만큼 중요해요. 명예훼손이 없었더라면 영국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지독한 절대 왕정을 하나 벗을 거예요. 그럼 지구상의 민주주의는 지금 패턴이 아닐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어서 바로 이 제임스 히스가 가톨릭이고 왕권 신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꼰대 중에 꼰대잖아요. 그런데 왜 영국 의회에서, 그 막강한 영국 우회에서 왕까지 목을 날릴 수 있는 영국에서 왜 받아들였냐면 이 아저씨가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아시죠? 간단한 이야기요. 해봤자 우리가 또 피 흘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놔두면 딸밖에 없는 거야. 딸밖에 없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 이거 더 해봤자 애 못 나니까 그냥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일단 왕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알아봤더니 애가 생겨버린 거예요. 야는 난 거예요. 근데 그 애가 만약에 남자면 가톨릭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실제로 의회에서 봐도 네덜란드에 가서 에스옥스를 쳐요. 봤더니 피를 따져봤더니 이 메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메리가 있잖아요. 이 메리 2세가 바로 누구냐 하면 요 딸이요. 딸인데 야는 네덜란드는 신교, 지독한 신교 중에 신교예요. 아시겠어요? 그거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유럽사는 간단해요. 신교냐 구교냐가 90%예요. 그것만 따라가면 다 풀려요. 오케이? 신교야. 됐다. 가서 의회 지도에 가갖고 으쌰하고 공주님 이쪽에 이제 그 왕비가 돼 있지 이쪽에서는 모셔온 거예요. 그 모셔왔는데 덤으로 남편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 그 남편이 윌리엄이요. 이 남편이 불려와갖고 그래도 명식이 대형 중에 왕이 됐는데 자기 와이프는 여왕이 되고 왕이 됐는데 좀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시간은 있는데 할 거 없어갖고 한 게 뭐냐면 가만봤더니 영국 왕위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핏줄을 따져갖고 영국 왕위를 누가 시켜야 되는 걸 계산을 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래 만든 게 그 유명한 뭐죠? 왕위 계성율. 대영 제국을 만든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바로 윌 뭐죠? 윌 같으면 3위로 적어야 되죠. 윌 1, 윌 2. 여기 칼 같습니다. 요거 윌 3이요. 윌 3은 딱 하나만 적으면 돼요. 바로 뭐냐 하면 왕위 계성률. 너무 놀랍고 글쎄 왕위 계성률을 알아야 돼요. 이게 왕위 계성하는 왕위 계성률. 이거 다 칼같이 재는 거예요. 혈족으로 따져갖고. 그러니까 4촌이면 얼마, 8촌이면 얼마, 다 재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법률로 정하는데, 여기서 또 완전 대못을 박아요. 영국의, 대영조국의 왕이 되는 건 반드시 되면 안 되는 조건이 딱 하나가 있다. 뭔데? 가톨릭이면 안 된다. 요거 했다가, 하면, 완전 겁을 묻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는 가톨릭이면 왕은 될 수 없다. 라고 또 못을 박는 게 왕위 계승률의 핵심 내용이에요. 됐죠? 이게 영국 역사를 바꾸고 빅토리아까지 나오고 모든 대영 제국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 바로 왕위 계승률입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메리 죽고 그 다음에 앤을 또 불러와요. 그래서 앤이 온 거예요. 처음 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소는 또 딴 가문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요게 사실은 아까 내가 고속도로 3가지를 이야기했죠. 요게 사실은 4번째 고속도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이게 바로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의 윈저공이
자, 독일 요 내가 적어놨잖아. 하노버. 요 하노버. 독일 아저씨를 불러온 거예요. 뭐냐면, 자 보세요. 앤이, 여자 공주인데 앤이 왕이 됐어. 여왕이 됐는데 애가 없어. 큰일 났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계산해 봐야 되는 거야. 왕이 계승률 해가고 핏줄이 유전자가 얼마나 섞였는가를 다 따져봤더니, 계산을 쫙 해봤더니, 야, 저 독일 저 어느 골짜기에 어느 공작이 있는데 그쪽 가문이 가장 피가 많이 섞였다는 거야. 그 수소문 아이가 찾아낸 거예요. 자, 했더니 어디니까 독일에 요 있다는 거예요. 하노버. 예. 하노버에서 얼떨결에 중년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갖고 영국 왕으로 그냥 턱 앉힌 거예요. 이거 이 사람이 40대 넘어오니까 영어를 할 수가 없잖아. 영어를 못하니까 의회하고 소통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화가 나갖고, 야, 내 대리자 한 명 만들어줘. 그게 바로 대영제국의 수상제도입니다. 어마이사이언스. 놀랍죠? 대영제국이 왜 대영제국이 됐나 하면, 자, 왕은 핏줄로 오기 때문에 어문 왕이든 정신이 이렇게 되는 것도 왕은 왕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수상은 다수당의 대표잖아요. 그럼 다수당의 대표가 되려면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잖아. 예. 그만큼 이게 뭐가 통솔력이나 뭐 리더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수상이 딱 되고 나니까네. 그 다음에 입헌 군주제가 되면서 졸지 말고 뒤에 서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 하는데. 대영제국이 문이 열었는데 조단이. 아시겠어요? 예. 대영제국이 날아가면 지금 우리나라 8.15 해방도 안 돼요. 지금 전체가 따라와요. 긴 호흡. 예. 진짜 긴 호흡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면, 그래서 이게 바로 영어를 안 통하는 중년의 남자를 데리고 하니까 이 남자가 탱겨 놓을 수 없으니까 내 대리자 말 통하는 사람 한 명 심어줘 해갖고 된 게 수상제도고, 그리고 이 수상제도는 그때부터 최고 똑똑한 사람이 이제 되니까네, 그 사람이 정책을 결정을 하니까네, 대영제국의 항공모함이 방향을 안 잃고 세계를 휩쓸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어요? 네. 이제 대영제국이 왜 생겼는가를 바로 이걸 딱 암기하면 금방 딱 나온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조지 1세요. 그래서 조지 1세에서 간단해요. 1, 2, 3, 뭐 여기까지 4까지 적고, 이제 하는 방법 알죠? 동그라미 여기서 또 할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1세, 2세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1세가 할아버지, 2세가 아들, 3세가 손자. 근데 3세에서 동그라미 쳤다는 말은 뭐냐면 4세는 요 아들인데 요 밑에가 또 있다는 거예요. 복잡해요. 그래서 윌하고 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려워요. 나중에 해줄게요. 윌은 그러니까 3이 이렇게 돼. 3이 4도 만들고 윌도 만들고 픽도 만들었다. 예, 이렇게 기호를 만드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했던 걸 내가 조금 훔쳐온 거예요. 예, 이러면 좀 뭐 컴퓨터죠. 예, 컴퓨터하게 딱 연결되죠. 뭐냐면 요 사람의 아들이 4세고 또 두 번째 아들이 윌리엄 4세고, 예. 자, 요건 또 해줄까요? 요것도 알아야 돼요. 요거는 얼마? 1660년에서 1820년까지 했어요. 윌리엄 4세는, 조지 4세는 1820년에서 1830년. 그 다음에 윌리엄은 1830년에서 1837년. 됐죠? 그럼 빅토리아는 1837년에서 1901년. 됐죠? 예. 이 정도 해야 돼요. 예. 그게,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개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확 가슴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훈련의 단계가 확 올라가면서, 지금 어떠냐면요, 왕 이름 암기하는 것보다 숫자로 하는 게 더 빨라요, 저는. 자, 이게 어떤 양식으로 됐나 하면, 그럼 두 가지 다 해야 되느냐. 잘 들어보세요. 한 가지 이름 갖고는 그냥 사라져요.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빌딩을 지을 때 시멘트 콩고리 네미콘에서 쭉 붙잖아요. 그러다 철거나요. 이 철근이 연도입니다. 이 연도가 빠지면 이거는 그냥 무너져요. 백층 지을 수가 없어요. 네, 반드시 두 개를 다 해야만이 되고.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간단해요. 에드워드는 몇 세요, 여러분? 에드워드 7이죠. 어디 6까지 왔잖아요. 이게 칼 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름은 4-5번 반복이 되지만은 이 남반은 반복이 안 돼요. 끝까지 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7, 이게 7이고, 조는 얼마겠어요? 조가 요게 바로 5가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애가 8이 되는데, 이게 바로 에드워드 8이 돼. 세기의 사랑. 심퍼슨 부인하고 왕관이냐 사랑이냐, 그거 뭐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그냥 왕관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갖고 평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니덤으로상 열어준 거예요, 내가. 에조, 엘 하기 위해서. 예. 됐죠? 8. 그 다음에 조는 바로 6이요. 예.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적으면 돼요. 바로 조 적고 1 적고, 조 5 적고 1 적고, 조 6 적고 2 적으면 돼요. 뭐죠? 조지 1세는 온몸을 다 뭐냐면 1차 대전을 다 막았다는 거예요. 조 6세는 2차 대전을 다 막은. 됐죠? 대영제국이 다 막았잖아요. 물론 미국이 엄청나게 했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수리는 그냥 놀았느냐? 아하, 이 아저씨는 더 큰 거 아세요? 나폴레옹을 온몸으로 막았다.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짠짠짠 하고 나라고 적으면 돼요. 다 적을 필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좀 헷갈리면 폴까지 해줘도 돼요. 그럼 또 나폴리를 하면 안 돼요. 자, 영국사 끝났어요. 시간 뭐 1시간 안 걸렸잖아. 됐죠? 자, 드디어 불란서. 자, 땡땡한, 자, 누이 만나야 돼요. 이 누이 아저씨예요, 이거. 아, 이 누이 아저씨들 만만찮아요. 16명이요. 16명 누이를 여러분들 영접하셔야 돼요. 자, 빨리. 자, 이게 바로 모듈의 힘입니다. 따라오셨나요? 모듈의 힘이요. 작년도까지 블락을 안 지었어요. 딱 블락을 지어줬더니 탁탁탁 가잖아요. 자, 루이 아저씨 만나러 가야 돼요. 루이. 오케이. 예, 동일하게 4등분. 이거는, 이쪽은, 이 뿌리가 더 커요. 크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위에 착, 이렇게 무성한, 무 자르면 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시래기 만드는 거 딱 잘라내고, 절대 왕정으로 가는 요쪽부터 쫙 해갖고 딱딱 4개로 정리합니다. 자, 또 시계 재보세요. 불란서, 여는 30만에 끝났잖아. 여도 막 그냥 30만 해줄까? 예, 30만에 불란서 다 끝내줄게요. 자, 더 빨리 하면 20분만에 불란서. 우리 누이 아저씨들은 이걸 잘 해야 돼요. 누이는 누이 1, 2, 3, 4 해갖고 5까지는 딱 잘라갖고 저 다른 팀으로 넘겨줘야 돼, 일단. 그건 너무 복잡해요. 그건 진짜 칙등불 해치고 나가야 돼요. 그건 뒤에 하고. 6에서부터 해야 돼요. 이건 인위적으로 끄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영국 불란서 하는 사람이 누이 6세부터 드디어 제대로 된 왕이 된 거예요. 왕권 강화의 시작이 이쪽에는 누이 6세부터요. 누이 6세 아들이 어떻게 죽은지 알아요? 누이 6세 태자가 파리 시내에서 말 타고 가다가 말을 타고 가는데 돼지가 나타나갖고 말을 팍 쳐받아 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 왕자가 다음에 왕이 될 왕자가 벌러덩 넘어진 거야. 이게 단일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화문 교보 서점에 가면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왜 불란서 불란서 돼지의 말에 떨어진 그게 왜 그런가 하는 그 책이 나와 있어요. 단행본 책입니다. 그게 이 불란서 사회에서 한 획을 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건이 되느냐면, 그래서 그 왕자가 죽어요. 죽고, 그래서 불란서 왕실이 권위를 갖춰야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불란서 왕실에서 문장이 만들어져요. 불란서 왕실의 문장이 뭐예요? 흰백합이잖아요. 흰백합이 그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사건이 출발이 돼서 만들어진 게 불란서 왕실이고, 되게 긴 이야기입니다. 그 맥락이.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파리 시내에 돼지가 왔다 갔다 했다? 네. 우리는 지금 개를 옛날에 키웠잖아요. 그거는 돼지가 동네를 완전 다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떨어져 죽었는데, 완전 진흙바닥이라 그때까지 파리 시내가 도로가 제대로 없었어요. 진흙창이었어요. 아시겠어요? 그 일 끝나고 나서 도로도 정비하고 그게 막 일어나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들 너무 많아요. 자, 그 정도. 그래서 누이 6세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뚱보요. 뚱보 루이라 그래요. 자, 빨리. 자, 요때는 돼요. 자, 여기서는 남바가 갖다 옆에 붙여줘야 돼요. 여기서는 요거 방식인데, 요런 거 가면 안 돼요. 누6. 자, 빨리 합니다. 누7. 그 다음 누루필이잖아요. 그 다음 필.
누루필 해갖고 요게 몇 대냐면 필2요. 자, 이건 필리프입니다. 필립이 아니고 그냥 필리프라 해야 돼요. 필2, 누루필, 누이육필, 그 다음에 뭐냐면 누루필, 그 다음에 누루필필, 그 다음에 요장에 누팔, 누구. 자, 누구가 성왕 누이죠. 십자군 전쟁 2번 참가했고 8차 십자군 때 이제 마지막 십자군 나가 죽어요. 이 사람은. 누이 9. 그 다음에 필 중요합니다. 필 얼마냐면 필 3. 그 다음 필 4. 야, 이거 필 4는 이름도 섬찟하잖아요. 필 4. 필 4는 아닙니다. 필 4요. 필이 뭐 하겠다 이런 거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거의 투통 기사단을 박살낸 거예요. 투통 기사단을 몇백 명 화형시키고 왜 그랬느냐? 빚값이 싫어갖고 왕이 엄청나게 투통 기사단의 전쟁 자금을 빌렸었거든. 이게 막 너무 늘어난 거예요. 100년 전쟁 전체 해갖고 여러분 영국 사례면 작년도 이야기했어요. 그 메디치가가 저쪽에 전체 해갖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전쟁 자금으로 빌려준 돈이 지금 한국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 얼마인가 책에 나와요.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 준대요. 그게 메디치 은행에서 다 빌려줄 정도예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투톤 기사단은 템플, 그래 맞다 그래. 내가 일부러 틀린 거야. 네, 템플 기사단이요. 그 템플 기사단은 왜 이름이 왜 나왔냐면 전부 다 기사단은 예루살렘 그 십자군 전쟁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그 솔로몬 궁전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솔로몬 궁전 그 부근에다가 그 기사단 그 텐트를 친 거예요. 거기서 몇백 미터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풍문은 뭐냐면 솔로몬의 해갖고 솔로몬 그 금계, 모세 있잖아요. 10계명 과학하고 뭐 기중한 거 있잖아요. 그 성물을 다 갖고 왔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굉장히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투통 기사단이 이래갖고 은하하게 투통 기사단은 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이거 따로 1시간 이야기 해야 되는데, 투통 기사단은 세계 최초로 금융 유럽 전체의 네트워크입니다. 금융 기업입니다. 투통 기사단은. 그래서 투통 기사단의 일파가 스위스 들어가고 스위스의 국제 그 은행 있잖아요. 스위스의 금고.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됐다고 지금 나옵니다. 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통 기사단은 워낙 막강해갖고, 템플. 그 템플 기사단은 워낙 막강해. 빨리 갈게요. 이 너무 중요해. 자, 오늘 하나 연결줄게. 내가 약간 솔직히 틀렸어요. 내가 틀렸기 때문에 이거 조금 더 물어줄게요. 템플 기사단은 어떻게 됐냐면 바로 이 필립 4세가 어마어마한 빚을 갚은 걸 처리하기 위해서 그걸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없애는데 일파가 살아남아갖고 스위스로 들어갔고, 일파는 어떻게 됐냐면 교황한테 사바사바 해갖고 교황이 한 게 아니고 포르투갈 국왕이 교황한테 템플 기사단 일부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템플 기사단 일부가 포르투갈 들어와갖고 이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요. 그게 크리스찬 기사단이에요. 이 크리스찬 기사단이 누구하고 링크되느냐 하면 대항해 엘리케 왕자하고 링크가 돼요. 어마이사이언스. 이게 또 어디 링크되느냐 하면 대항해 가면, 자, 언제 한 가지 비밀, 요거 오늘 중요한 가닥입니다. 잘 들었어요? 내가 남미를 3번 가봤는데 브라질 갔다 왔잖아요. 아마존 갔는데 브라질에 가면 여러분들 상파울루나 리오데자네이루를 쭉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도로에 이렇게 사이에 뭐 이상한 용어들이 막 나와요. 그게 전부 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 버전을 하면 뭐랄까 참 그 어려운데 개념이 이런 거요. 뭐 국토 개척탄 비슷한 거요. 그러면 자, 생각해보세요. 자, 미국은 피가 안 섞이잖아요. 흑인들이 들어가도 백인들하고 안 섞겠죠. 그런데 왜 남미에 스페인, 포르투갈은 들어가고 메스티조와 뭐 5개 정도 생겼잖아. 다 알죠? 지금 남미에 있는 백인들이 다 메스티조잖아요. 그자 물어볼게요. 왜 남미는 혼혈이 일어났고 미국은 북아메리카는 혼혈이 안 일어났을까요? 이거 100만 원짜리요. 그럼 간단해요. 맞아요. 북미는 북미는 뭐냐면 가족 단위로 갖다 생각하면 돼요. 와이프가 돼 있는 거예요. 됐죠? 남미는 누가 가느냐 하면 바로 기사단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사단은 뭐냐 하면 간단해요. 기사단을 이해하는 게 서양사에서, 자, 우리나라 기사단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정확하게 임진왜란 때 성병들, 사명대사이죠. 그게 정확히 기사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수도성인데 칼을 든 수도성. 됐죠? 이게 기사단입니다. 됐나요?
수도원하고 달라요. 수도원에 있는 수도하는 성녀들이 수도하는 천주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칼을 들었을 때 이걸 기사단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기사단 단장은 왕자거나 어떤 경우는 왕이 기사단 단장을 해요. 그래서 유럽에서 기사단에 의해서 나라가 만들어진 경우가 포르투갈이고 독일이요. 오마이 사이언스. 기사단을 모르면 유럽 역사 3분의 1이 사라져버려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드디어 비밀이 풀렸는 게 뭐냐면 남미로 간 팀들은 와이퍼 텔프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부 다 그걸 만나면 그 계층을 부르기.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퇴역 군인들이요. 따라왔나요? 직업 군인들 중에 퇴역한 사람들이 한 40, 50대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저 군인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군인만 들어가면 완전 난장판이 되겠죠. 그래서 기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사단이니까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방어, 그 다음에 치안 유지, 그 다음에 교리, 전파. 이제 이해됐나요? 그 역할을 한 게 바로 템플 기사단의 포르투갈 버전. 크리스찬 기사단이 바로 대항해 시대에 바로 세이프 가이드가 됐다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브라질 들어가고 아마존까지 길을 만드는데 전부 다 가고. 그래서 이제 노예 제도가 막 있잖아요. 그러면 인디오들이 도망가잖아요. 이 도망간 인디오들 추적하는 게 있어요. 브라질에 가면. 네. 현재 가보면 그런 흔적 많이 봅니다. 그런 거 다 있고, 참 대단해요. 그래서 기사단이, 템플 기사단이 지금 브라질, 대항해 시대에 브라질, 스페인, 포르투갈에, 특히 포르투갈이 주역이었습니다. 오케이. 저거 정도. 그래서 필사는, 이거 너무, 자, 그건 따로 해야 되고. 자, 필사, 다음, 어떻게 되냐 하면, 자, 빨리 하세요. 조금 더 못했어요? 누로필필, 그 다음에, 자, 이거, 다시 나갑니다. 이거 누가 많아요. 누텐, 그 다음, 필포, 파이버, 그 다음에 샤를인데, 너무 복잡하게 사라 적으면 돼요, 사. 죽을 사자 아닙니다. 샤를, 또 사사니까. 저 요까지 돼요. 요거, 근데 평생 안 안겨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됐냐면, 이 아버지가 죽었어. 됐죠? 갑자기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 템플 기사단 단장이 화형당하면서 저주를 해요. 그 저주를 해갖고, 그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금요일날, 13일 금요일 피하는 전설이 이어서 생긴 겁니다. 다 알죠? 서양에서 금요일, 13일 금요일은 피해요. 바로 그 화형당한 날이에요. 이 템플 기사단이 박해받은 날이에요. 갑자기 왕의 건의병들이 들어와갖고 막 죽이고 화형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도 몇 년 후에 죽어요. 어떤 1314년이요. 네, 죽어요. 죽고 후가 안 좋아요. 이 사람 죽고 아들 3명이 다 왕을 하긴 해요. 그래서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합치면 10이 돼야 돼요. 10이 돼야 돼요. 루이 10세잖아요. 필립 5죠. 요거 더 하면 9가 되죠. 요거 10, 10인데 1이 모자리잖아요. 1이 있어요. 요거 적으면 안 돼요. 요거 딱 해갖고 장 1이 있어요. 따라하는데 무슨 말인지? 요거에 장 1세가 있고 필립 5세가 있고 4를 4세가 1, 5, 4는 다음은 10이잖아요. 요 10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전부 다 한 형제라는 거예요. 요거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단명을 했다는 거예요. 5, 6년밖에 못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럼 다른 왕조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4를 4세가 끝나요. 그리고 다른 왕조가 오는 게 바로 장. 장 같으면 얼마 해야 돼요? 장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장 2는 어디에 있었냐면 요거 있는데 야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요. 1년을 못 버텨요. 그래서 카운트를 안 하는 거예요. 됐죠? 그거 다 들어가 있어요, 속에. 장 2, 그 다음에 장 4, 5가 되죠. 그 다음에 6이 되죠. 이게 그 유명한 장 4가 요 적고 100년 전쟁이라 적으면 돼요. 여기 오롯이 100년 전쟁이 할당이 돼요. 요거 딱 끊어져. 그러면 여기서 왕조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요 빨리 해줄게요. 요까지 넘어오면,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100년 전쟁이 끝나면서부터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얼마냐 하면 4가 얼마요? 4, 7, 그
그 다음에 루 얼마가 됐냐면 루 11이 되죠. 그냥 쭉 한개를 해야 돼요. 루 11. 그 다음에 샤가 얼마 되냐면 8이 돼요. 이 4, 8이 뭐 어렵게 얘기할게요. 4, 8이 유럽의 매독을 전파한 사람이에요. 나폴리까지 갔어요. 매독 전파가 언제냐 하면 매독 전파는 학술적으로는 콜럼부스하고 관계 있어요. 남미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콜럼부스가 1492년이잖아요. 요 무렵이요. 요 무렵에 4를 8세가 나폴리까지 3만 대군을 끌고 가요. 나폴리에서 막 그냥 띵까띵까 놀았던 거예요. 놀아갖고 병걸 내갖고 그 찰나에 이제 쫓겨갖고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막 그쪽에서 추적하니까 그 노예품 금덩어리를 길가에 막 뿌렸다 그래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죽는다고 추적 안 하는 거야. 그래갖고 구사일생으로 다시 불란스로 복귀해요. 그 후로 이제 불란스 전체에 매독이 쫙쫙 확산됐다. 그거 나와요, 그게. 그냥 적은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4, 8, 그 다음에 누, 바로 12. 여기서 한 달락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빵빵한 팀들이 나와요. 뭐죠? 프랑프사. 자, 졸지 말고. 예. 이거 졸면, 뭐, 네오라빈치 다 도망가요. 이거 네오라빈치가 나온다니까요. 오케이. 퍼 1입니다, 이거는. 이 퍼가 프랑스 퍼가 아니고, 프랑스와 1세. 프랑스와 1세. 유럽에서 막 가장 겉멋이던 사나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 여러분들 아는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사람이 마지막 임종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네오나르도 다빈치 마지막 몇 년을 이 프랑스와 1세가 쪼면은 그 궁전도 지어주고 그 와서 살아라 하고 굉장히 그렇게 지금 프랑스를 예술의 도시로 만든 이 왕이에요. 프랑스와 1세. 그 다음 뭐냐면, 그 다음 자, 앙은 뭐냐면 요 2가 나와요. 앙리 2, 그 다음에 프랑스와 2, 퍼 2, 그 다음에 앙 3. 앙이 아닙니다. 샤입니다. 샤. 요 샤가 또 중요합니다. 샤 9, 4, 9. 따라서 다 맞죠. 4, 8, 4, 9. 이 4, 9가 거기만 성 바르톨로무의 대학살 일어났던 1672년에 그 장군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는 카드린 더 메디시스, 마고. 그 영화 나오잖아, 마고 여왕. 여왕이 아니요. 마고 이야기 하려면 요거서부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자, 얘는 앙 우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앙이 하나 있어요. 자, 불란스에서 유일하게 대왕이라고 하는 앙리 4세가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누는 쭉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누는 이제 다 하나 붙여줘요. 이 누들은 그냥 한꺼번에 적기는 너무나 위대한 인물들이요. 자, 누 13. 그 다음 누 14. 루 15. 루 16까지만 하면 돼요. 루 16은 단두대로 갔죠. 15.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이 13세도 대단해요. 누이 14세는 이거 됐죠. 자, 이 플러스 다 끝났어요. 20분이면 돼요. 자, 빨리 그다음 정리해 줄게요. 어떻게 되냐면 요거에 가장 중요한 게 필사인데, 이 필사가 이렇게 정리해 줄게. 필사가 누, 텐, 필오, 바로 44. 이렇게 지금 안 헷갈릴 거예요. 됐죠? 저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됐죠? 아들인데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요 44가 마지막이잖아요. 여기서 대가 끊어져요. 끊어져 갖고 여기 어려워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44의 딸일 거예요. 아니야. 잠깐만. 44의 딸이, 이 딸이 엘리자베스예요. 이 딸이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모든 문제를 만듭니다. 이 딸이 누구하고 하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 누구요? 에3이요, 에2요? 에2요. 에2요 해갖고 에3을 낳은 거예요. 자,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아하하. 자, 이거 100만원짜리요. 요거 에2하고 결혼을 했다는 말이요. 결혼을 해갖고, 난가 에3이요. 자,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100년 전쟁 왜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요도표 하나면 다 끝나요. 근데 이 필사는 자기 형제가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 형인지 동생 상관없어요. 형제 계열이요. 아시겠어요? 형제 계열이 바로 그 유명한 뭐가 있느냐면 바로 벌루아의 샤를. 발루아. 그렇지. 발루아의 샤를 이어 나와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다른 거는 그냥 쭉쭉 그냥 공부하면 돼요. 이걸 정리를 안 하면 매번 헷갈려갖고 진도가 못 나가요. 요거에 형제가 있는데 요거 있는 사람 누군지 몰라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아니야. 요거에 형이 있는데 요 형의 이름, 형제 그 이름이 본붕받는 그 지역이, 다스린 지역이 발루아예요. 요렇게 어떻게 적냐면 일단은 적는 방식이 사를 더 발루아로 적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사를 더 발루아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이게 바로 뭐 하나 빠졌다. 누루필. 그렇지, 빠졌어. 뭔가 좀 이상하더라. 이게 기억이 안 맞다더라. 자,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 예습했죠? 이거는 여러분들 끝내는 이거 다시 필이어 나와요. 이 필이 이게 필6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아들들이 다 또 나와요. 필, 장. 이거 전부 다 아들이에요. 장, 이, 장, 사, 사, 오, 사, 육. 요까지는 잘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를 더 발루아의 아들이, 이 아들이 누구냐 하면, 이 아들이 필6이 돼요. 자, 이제 한번 따라보세요. 이제 드디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지식이요. 여기서 대가 끝나요. 사에서. 그러면 왕위 후보자는 2개 있어요. 요거에 필사의 딸에, 요거, 죽었는 사의 사의 딸의 딸하고 딸이 에드워드인데, 엘리자베스인데, 엘리자베스가 영국 왕하고 결혼했죠. 에토하고 결혼했죠. 그래서 난 게 에설이잖아요. 그럼 에설이는 바로 필사의 뭐죠? 외손녀가 되죠. 외손자가 되죠. 또 외손자로 적었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 내보다 잘할 거예요. 외손자가 돼요. 그러면 이 필6은 필사의 뭐요? 조카지. 됐죠. 바로 이 게임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고 누가 이 필사의 후계자가 돼야 돼요? 필을 따지면 어느 게 빨라요? 외손자일까 조카일까? 이 문제잖아. 야, 참 만만찮죠? 조카가 해야 되느냐, 외손자. 자,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뭐 비등비등하다 해도 이거는 불란스잖아요. 그리고 이 발루아가 불란스 땅이요. 됐죠? 그래서 이쪽으로 당연히 일러주고요. 그러니까 에스리가 가만히 있겠죠. 그 에스리가 직접 참전해요. 그게 바로 백년전쟁의 시작이에요. 백년전쟁은 바로 불란서 왕위를 두고 당연히 불란서 사람이 하면 되는데 영국 에드워드 3세가 너가 왕의 조카야. 내가 왕위 계승서에 있어.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란서에서 NO 하겠죠. 그러면 내가 들어간다. 딱 그거예요. 그래서 바로 쳐들어온 전쟁이 바로 그거냐면 직접 들어온 게 바로 크라시 전투. 뭐 이거 적어줄게요. 너무 복잡한 크라시, 그 다음에 푸아티에, 그 다음에 아젠쿠르. 바로 처음에 들어왔던 크라시 전투가 바로 에드워드 3세가 직접 옵니다. 그 다음에 푸아티에 전투는 바로 흑태자가 오고, 그 다음에 아젠쿠르 전투는 누가 오느냐 하면 바로 짠짠짠 그 영화에 나왔던 더 킹의 영화는 다 봤지 또. 영화는 다 봐도 모르잖아. 더 킹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난 안 봤어요. 안 봐. 그거 안 봐도 돼. 안 봐도 정확히 하니까. 됐죠? 더 킹의 그 명장면이 있잖아. 들어봤어요, 나도. 뭐, 우리 회원들이 막 듣고 뭐 대단하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응당 했는데, 더 킹의 그게 그 연설하는 게 있잖아요. 전쟁 탁 나오고 그 헨리 5세가. 예. 그 헨리 5세가 바로 아젠쿠르 전투에서 바로 누구를 박살내버리냐면 장투를. 그 장투가 바로 그때 장투가 이 아젠쿠르 전투에서 뭐라 하냐 면 아버지 일로 했던 그 유명한 왕자잖아. 그래서 아버지 일로 말하냐면 한 고등학생쯤 된 왕자가 같이 출전한 거예요. 장남이 아니고.
이게 세 번째가 네 번째쯤 이 장리세가 태자 때, 왕자 때 아버지하고 같이 전쟁에 나갔고 백년전쟁 와중에 자기 아버지한테 창이 막 오니까 아버지 일로 피했지? 그래 막 해준 거예요. 그래갖고 야 하고 포로가 됐어요. 예, 아주 헨리 5세 포로가 돼갖고 영국에 가요. 가서 몸값을 뭐 복잡해요. 어쨌든 나중에 풀려나가고 왔어요. 와갖고 그 아들이 왕은 안 됐지. 세 번째쯤 되니까네. 얼마나 그 기타 같겠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뭐 귀향도 같이 가고 이랬으니까네. 그래서 이 아들한테 야 알짜배기 땅을 야 너 가서 그 공작해 했던 그 알짜배기 땅이 어딨냐 하면 크크크크. 이게 바로 부르고누 공국이에요. 이야. 이게 바로 오늘 세 번째 고속도로입니다. 부르고누 공국에 공작으로 봉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알토란 같은 땅이 와서 공작이 됐는데 그래도 뭐 쪼맨 땅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곧장 누구하고 결혼을 하느냐 하면 그 장이가 아니고 장이의 아들, 예, 그게 바로 대담공 필리프가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플랑드르 공작의 딸하고 결혼해요. 그 플랑드르가 바로 이 두 개 다요. 그래서 부르고누가 원래 부르고누 이쯤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까지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지도로 보여줄게요. 이렇게 되면서 이거보다 더 커져버린 거예요. 경제적으로 모든 게.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장이의 아들이 바로 그 아들이 이쪽에서 공작이 되고 그 아들이 그 사람이 대단공, 그 사람의 아들이 무겁공, 그 사람의 아들이 설량공 때를 뭐라 그러냐면 부르고누의 르네상스라 그래요. 이 부르고누의 르네상스인데 그 아들이 바로 담대공 필리프예요. 예, 담대공 사를이요, 사를. 담대공 사를이 자기 4대의 비혼을 풀기 위해서, 이야, 이건 진짜 삼국지 10배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4대의 비혼을 풀기 위해서 그 비혼이 뭔데? 아무리 세력이 크고 불란서보다 더 힘이 세도 왕국이 아니에요. 공국이에요. 따라오셨나요? 뿌리가 공국이잖아요. 그래서 4대가 비달려갖고 왕국으로 되기 위해 갖고 모든 힘을 다 해갖고 잘했어요. 잘했는데 왕국이 되려면 누가 승리를 해줘야 되냐면 황제가 승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꺼왔어요. 그 황제가 프리드리히 3세예요. 프리드리히 3세가 다음날 왕국으로 부르고누가 공국에서 왕국으로 즉위하는 4대의 소원을 풀어주려고 왔는데 밤에 딱 누가 작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아들을 왕국으로 해주면 이게 주파날이 이상하게 튕겨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 프리드리히 3세가 야반 도주를 해버려요. 그 야반 도주를 안 했다면 유럽 사람 바뀌었을 거예요. 야반 도주를 하고 나중에 자기 아들이 그 왕국을 전부 다 접수해버려요. 그게 바로 막시밀리안 1세예요. 그 막시밀리안 1세의 바로 아들이 그 막시밀리안 1세하고 누가 결혼하느냐 하면 이 4대의 마지막 그 담대공 사를 딸이 더리치 마리요. 마리 알잖아요. 다. 그 마리하고 막시밀리안이 결혼을 하면서 여러분들 아는 드디어 하는 합스부르크가 만들어져요. 이게 합스부르크 시작이에요. 됐죠? 만들어지고 그때 더리치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관사 TH를 붙여갖고 그냥 야는 테날투 이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였나 하면 그러니까 유럽에서 최고 부자예요. 땅 부자고 이게 바로 요거. 근데 지금 이게 진짜 드라마틱한 겁니다. 이까지 다 해갖고 완전히 프랑스보다 더 큰 막강한 왕국이 된 왕국이 아니죠. 됐는데 왕국 되려고 하다가 이제 물거품 됐잖아요. 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걸 전체 연결하고 이만큼 밴드를 해갖고 이까지 전체 하나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서울대 주영철 교수의 이 대목 읽으면 뭐라 나오냐면요. 만약 이게 성공했다면 지금 우리가 불란서 독일로 보는데 그렇지 않고 가운데 불란서 독일하고 부르고누라는 불란서 독일만한 나라가 들어섰을 거다. 근데 그게 물거품 되느냐? 그게 바로 낭시 전투입니다. 낭시 전투에 담대공 사를이 스위스 기병의 스위스 그 장창 부대 도끼를 맞아갖고 죽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바로 노렌. 여러분들 알퐁소의 마지막 수업 기억납니까? 그 알자스 노렌의 그 노렌입니다. 그 노렌의 대장이 바로 아니 어떻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 노렌만 연결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됐잖아요. 노렌만 연결하면 여기까지 하이웨이가 날라요. 이 하이웨이가 이 하이웨이예요. 이걸 다 차지해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마어마한 세력이 되는데 그까지 거의 90% 왔어요. 왔는데 요거를 연결해야 돼요. 요거를 알받게 하고 있는 팀이 누구냐 하면 바로 노렌이요. 그래서 노렌하고 이 브루고누가 싸워요. 싸우는데 이걸 원격 조절하는 게 거미손 누이 11인가 그래요. 이 별명이 거미손이에요. 원격 조정을 해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요번에 작년도 좀 강의를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여기서 이 브루고누의 마지막 그 공작이 그 더리치의 아버지가 스위스 그 용병 도끼를 맞아갖고 죽었는데 겨울에 그 얼음에 박혀갖고 있는 걸 찾아내갖고 그 낭시의 그 노렌의 공작이 이렇게 간단한 그 성당에 안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유골을 나중에 어떤 사나이가 나와갖고 다 수습해갖고 저 아행 성당 쪽으로 옮겨줘요. 그 사나이가 누구냐 하면 카를로스예요.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잖아. 왜 할아버지? 진짜 대단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합스부르크의 전 완전 센터 이야기가 지금 여섯 벌어진 거예요. 따라오시나요? 뭐냐면 더 리치하고 누구하고 막시밀랑 결혼했죠. 그 아들이 미나만 필리포죠. 미나만 필리포가 누가 결혼했어요? 예, 바로 후아나하고 했죠. 후아나가 누구요? 이사벨의 딸이잖아요. 됐죠? 뭐 이거 우리 박사 세워내놓고 전부 다 멀뚱멀뚱하네. 눈물이 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다 보면 내가 뭐 별사또도 아닌데 이거 뚝뚝뚝 웁니다. 우리 팀들은 이거 워낙 이거는 진짜 한번 그거 조금 해줄게. 이걸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 해줘야 돼. 카를 5세는 세계의 황제입니다. 예, 남미 전부 다 이 카를 5세가 그 자기 엄마를 몇 년 만에 만나놨냐면요. 태어나가 1살 때 헤어진 엄마를 다 어리게 19살쯤 돼갖고 만납니다. 왜 만나느냐? 그때 1516년에 자기가 스페인 왕이 돼요. 근데 공동으로 엄마하고 같이 왕이 돼요. 엄마가 후아나잖아요. 그때 후아나는 광녀 후아나 미쳐 있었어요. 왜 미쳤냐? 자기 남편 바로 필리포가 먼저 죽었어요. 워낙 남편을 사랑해갖고 그 남편이 죽었는데 그 관을 있는데 그 수녀원에 놓으려니까 수녀들이 올까 싶어갖고 수녀들 여자라 생각해갖고 남편 부군에 못 오게 하고 그 관을 끌고 그 이베리아 반도가 얼마나 커요? 끌고 가갖고 정착한 데가 그 또르데시아스라는 세계사 유명한 또르데시아스 기억납니까? 뭐 알아야죠. 그러니까요. 또르데시아스 그게 바로 그 날짜 변경선하고 뭐 있잖아. 그 또르데시아스 그게 저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영역을 결정한 또르데시 조약을 맺었던 그 도시가 또르데시입니다. 거기 있는 수도관에 바로 자기 남편 관을 안치하고 미친 와이퍼 광유 후아나가 미쳐갖고 있고 자기 그 딸 하나가 엄마를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년 만에 아들이 왕이 돼갖고 왕이 됐는데 왜 갔느냐? 엄마하고 공통왕으로 봉해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미쳤으니까 정치를 못하니까 단독 왕 사인을 받기 위해서 16년 만에 아들이 엄마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 그 장면 눈물 없이 못 읽어요. 네. 그래서 그 미친 엄마가 그 순간은 정신이 잠깐 돌아갔고 사인을 해줘요. 그래서 카를이 생긴 거예요. 진짜. 그래서 카를은 세계 황제지만 평생 검은 옷을 입고 살았다 하잖아요. 검은 옷. 네. 참 이 스페인도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서 이 카를이 어디까지 갔나? 너무 어려운데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카를 이야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스페인 다시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카를로스. 자, 그 정도 하고, 자, 빨리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요거 중요한 거. 자, 진도 나와야 되니까. 앙사가 여기서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요 퍼원의 아들이 앙투고, 앙투하고 누가 결혼하느냐 하면,
그 유명한 이게 바로 또 메디치가가 나와요. 예, 카트린 더 메디시스. 카트린 다 알죠? 카트린 메디시스. 메디치가가 와요, 카트린. 그래서 요소 낳는 애가 누구냐 하면, 요소 낳는 애가, 예, 바로 앙삼이요. 됐죠? 그래서 요는 그 앙리가 3명이 나와요. 어렵습니다. 예, 기저의 앙리, 그 다음에 앙조 앙리, 그 다음에 나바론 앙리. 요게 바로 그 유명한 나바론 앙리요. 대왕. 나바론 앙리. 불란서에서 최고 하는 대왕. 그 유명한 낭트 칙령 기억나죠? 예, 그 낭트 칙령의 앙리입니다. 대왕. 예. 자, 그 정도 하고. 그래서 요서부터 부른 이름이, 요서부터 왕조가 달라요. 앙리 4세부터 달라요. 앙리 4세부터 뭐라 불러요? 바로 절대 왕정으로 가는 바로 불란서의 최정성기를 만든 부르봉 왕가가 돼요. 부르봉이고, 요쪽은 뭐죠? 요서부터, 어디? 필 요서부터는 뭐라 부르냐면 발루아 왕조고, 그 다음에 요소, 요건 좀 덤을 알아놓았어요. 괜히 하면. 요게 반개입니다. 누이 12세가 이건 오를레앙입니다. 발루아 왕조에서 오를레앙 파고, 오를레앙이고, 요 파가 뭐냐면, 이렇게 한 요 파가 바로 뭐냐면 앙굴렘입니다. 요게 바로, 예, 앙굴렘 왕입니다. 다 발루아 왕조가 요 한 사람 빼고, 요서부터는 요까지는 바로 앙굴렘이라 그래요. 여기 좀 다르다, 결이 달라요. 그래서 프랑스어 뿌리를 알게 된 거예요. 자, 그 정도. 예. 그 다음에 요서부터는 이탈리아 원정. 이탈리아 원정을 8차, 8번 해요. 8번. 1차에서 8차까지 이탈리아 원정을 가요. 이 굉장히 너무 복잡. 자, 그 정도. 자, 플러스 끝났고. 자.